안녕하십니까?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KBS 스튜디오의 천일야와 쾌에 얽힌 야한 이야기, KBS 아나운서 이계진 충격 방송비와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꾹. 오늘은 8번째 낭독 시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잘 쓴 글씨의 편지다. 간단히 썼다. 이계진 씨, 제 사진 받으셨지요? 그러시면 그 사진과 서류 등을 모두 불태워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이상 끝. 논산에서 이 땡자로부터. 아니 이게 무슨 사연이람? 또 다른 편지가 있다. 일전에 보내드린 편지는 잘 받아보셨는지요? 그동안 여러 곳에 편지를 드리느라 바빴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전두환 대통령, 서울특별시장, 김수환 추기경, 조용필 씨, 경향신문 사장, 조선일보 사장, KBS 사장, MBC 사장, 신성일 씨, 이장호 감독, 박성범 씨, 국회의장, 그리고 서독 대통령, 미국 대통령, 일본 수상, 뉴욕타임즈 사장, 반예문 신부님, 김기창 화백, 임춘혜 씨, 정주영 회장, 김우중 회장, 정동철 박사, 타이슨. 이계진 씨, 이 편지를 안성기 씨에게 전해주세요. 꼭 전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엽서가 배달됐다. 이계진 귀하. 안녕하세요. 저는 정문회를 모릅니다. 정문회 부친을 고소하였다가 취소했습니다. 나하고는 무관합니다. 이상. 이번에는 전화다. 네, 아나운서실입니다. 여보세요. 한 가지만 알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오늘 오후 2시 뉴스는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아, 제가 좀 궁금해서요. 좀 알 수 없을까요? 네, 땡땡땡 아나운서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오늘 오후 2시 뉴스를 어느 분이 하셨는지 2번만 더 알려주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2번만 더 알려주십시오. 참나. 땡땡땡 아나운서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알려주십시오. 참나. 땡땡땡 아나운서가 했다고요. 선생님, 오늘 오후 2시 뉴스를 어느 분이 하셨는지 그런 식으로 5번만 알려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전화를 콱 놓는다. 약 5초 후 다시 전화벨이 울린다. 네, 아나운서실입니다. 저 오늘 오후 2시 뉴스 다시 무참히 끊어버린다. 그러기를 10여회 전화를 받던 아나운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다. 또 걸기만 해봐라. 따르르르릉 따르르르릉. 야, 너 누군데 자꾸 전화냐? 어? 아, 여보세요. 점잖게. 난 전화 처음 걸었는데요. 네? 나 세모 국장입니다. 미친 사람 전화 받다가 망한 경우다. 이 사람의 전화는 1년 내내 걸려온다. 또 다른 경우다. 네, 아나운서실입니다. 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갑자기 언성이 높아지고 흥분 섞인 어조로 말을 한다. 문교부에서 노량진역 앞에 땅을 가로채 가지고는 이걸 내 큰아들 앞으로 떼어주겠다면서 외무부 청사 옆자리로 이전하라고 독촉인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막무가내다. 난 사실 젊어서 남편 잃고 이날 이때까지 아들 하나 믿고 살아왔어요. 노량진역 건너편에 냉면집 하나 끼고 돌면 우리 남편이 날 기다리는데 왜 내가 그 고생을 해요? 여보세요를 마구 외쳐도 자기 할 말을 계속하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숙직 아나운서 아무에게나 전화를 걸어서 똑같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퍼붓는다는 것이다. 10분도 좋고 20분도 좋은 것이다. 한 가지 특징은 전화를 끊어버리면 그 아주머니는 그날만은 다시 전화를 안 한다. 착한 아주머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어떤 때는 재미로, 어떤 때는 어리둥절, 또 어떤 때는 약이 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전화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전화를 건 사람으로서는 얼마나 간절하고 기가 막힌 사연일 것이며 속이 터지는 노릇일까. 우리가 간단히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들이 그러한 표현을 들으면 얼마나 슬플 것인가. 이 글에서 미친 사람이라고 한 것은 우리네 보통의 정상인들이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을 무시할 수 없어서다. 알고 보면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미친 사람들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게 그거다. 미친 분들은 이해해 주기 바란다. 1980년 12월 1일에 언론 대통폐합이 있기 전에는 미친 사람들도 관할구역이 있었다. 광화문 동아방송을 주무대로 하는 미친 사람들이 따로 있었고, 종로 5가 기독교 방송을 주무대로 하는 미친 사람들이 따로 있었다. 서소문 동양방송 따로, 여의도 KBS 따로, 정동 MBC를 무대로 하는 미친 사람들이 따로따로 해괴한 전화와 편지 공세를 폈었다. 그러다가 언론 대통폐합에 따라서 미친 사람들도 자동적으로 통폐합되어 여의도 KBS는 미친 사람들의 거대한 종합 무대가 돼버렸다. 그 바람에 우리는 해괴한 전화에 시달리면서 함께 미쳐 돌아가야 했다. 공지사항도 사람을 찾습니다 쪽이 분변는데 정신 이상으로 집을 나간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이 단연 많았다. 점잖게 앉아서 방송을 하다가도 사람을 찾는 사연이 너무나 특이해서 웃음을 참지 못하는 경솔을 보이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올해 65세이신 김간난 할머니를 찾습니다. 이 할머니는 뭐든지 물어보면 몰라라고 대답하신답니다. 올해 5살 난 박수돌 어린이를 찾습니다. 이 어린이는 아버지 장화를 신고 나갔는데 사흘이 지나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답니다. 방송을 하던 아나운서는 인간적으로 웃음을 참지 못한다. 소독저 뭉치를 들고 다니는 할아버지를 찾아달라는 사연에 사람만 보면 영주 가는 길을 묻는다는 할머니를 찾아달라는 사연, 사람을 잘 노려보는 습관이 있다는 할아버지, 괜히 희죽희죽 웃길 잘한다는 아가씨를 찾아달라는 사연 등 세상은 온통 이상한 사람으로 가득 찬 느낌이었다. 전화, 편지, 공지사항뿐이 아니다. 방송국을 직접 찾아오는 열성파도 심심치 않게 많다. 친척이시라는데 면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안내실에 친절한 전화를 받고 휴게실로 내려가 보면 알지도 못하는 청년이 희죽희죽 웃고 서 있다. 고향에서 어떤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전화를 받고 반가워 나가보면 웬 낯선 여자가 다가서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등에는 어린 것을 업고 있다. 의학 소리라도 지를 지경이다. 그 장면은 누가 보아도 알만한 장면이다. 연속극 한두 편만 본 사람이어도 능히 기막힌 이야기를 꾸밀 수 있지 않겠는가? 오가는 방송국 직원, 심지어 동료들까지도 속으로 혀를 차며 지나간다. 차라리 누구신데 그러느냐? 또는 왜 그래? 어떻게 된 거야? 소리 한마디만 건네줘도 구세주 같으련만 평소에 얌전한 줄 알았더니만 엉큼한 짓을 했구먼 하는 눈초리로 지나가는 사람들 뿐이다. 수희 아저씨에 의해서 방문객은 미친 사람으로 판명되고 우리는 누명을 벗지만 명예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무대에서는 한창 신나는 노래가 계속되고 방청석에서는 아우성이 터지는데 무대 뒤에서 잠깐만 보기를 원하는 청원경찰 아저씨가 있다. 저 이 선생님, 친척 조카분이 오셨습니다. 조카가요? 고개를 갸웃거리며 어떤 조카가 급한 일로 찾아왔을까 궁금해서 살짝 막뒤로 돌아가 보면 낯설고 주름진 아주머니 한 분이 외삼촌을 흐느껴 소리치며 이상가족 찾기를 제안한다. 으악 사람 살려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소동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 아저씨에게 보낸 눈짓으로 위기를 모면한다. 아저씨들은 눈치가 대단히 빠르다. 조카라고 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혹시라도 진짜일까봐 데려와 본 것이다. 이 땡땡 아나운서 계십니까? 왜 그러시죠? 전데요? 네, 여기 XX 파출소인데
웬 아가씨가 아이를 업고 와서는 이땡땡 아나운서가 양육비를 안 준다며 신고를 했습니다. 파출소에다가요? 네, 막무가내입니다. 혹시 미친 여자 아닙니까?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단단히 누명을 쓸 모양이다. 그러나 이땡땡 아나운서는 결백하다. 이걸 풀어버리지 못하면 너무나 억울한 일에 휘말릴 수도 있다. 미치지도 않은 것 같다는 여자가 그런다니 더 미칠 노릇이다. 가슴을 두근거리며 파출소로 간다. 파출소 나무 의자엔 웬 아가씨가 아이를 안고 앉아있다. 모르는 아가씨다. 그 아가씨 앞을 몇 차례 왔다 갔다 해보지만 반응이 없다. 김순경, 날 신고했다는 아가씨가 이 아가씨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요? 자, 보셨지요? 내가 이 아가씨 앞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전혀 날 모르지요? 정말 그렇군요. 자, 나는 갑니다. 여자 이겁니다. 손가락으로 돌았다는 표시를 하고 소금 뿌리듯 파출소를 나온다. 아이고 아이고, 망신살이 출력 500kW로 뻗칠 뻔했다. 방송국은 이처럼 미친 사람들과도 끊임없이 신경전을 해야 하는 곳이다. 이제부터는 가장 고급으로 미친 방송광을 연민의 눈으로 소개하려 한다. 주인공은 앞서서 한 가지만 알고 싶다면서 전화를 해서는 몇 시 뉴스 담당 아나운서는 누구였는지를 줄기차게 묻는 사람인데 정부 모 부처의 고위급 공무원으로 알려진 시모 씨다. 그는 해외에서 유학까지 한 고급 두뇌의 엘리트다. 방송국에 쉼없이 끊임없이 전화를 해서는 몇 시 뉴스는 어느 아나운서가 했는지를 알아보려고 목숨을 걸고 애를 쓰는 이상한 병이 있는데 일종의 편집증이라고 한다. CC는 그것을 항상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미칠 지경이라고 한다. 집에서건 직장에서건 그 편집증은 늘 자신을 괴롭힌다고 한다.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한 번만 딱 한 번만 여쭙겠습니다. 4시 뉴스는 어느 분이 하셨지요? 처음부터 애걸조다. 우리 아나운서들은 그분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정도의 친절은 기본으로 생각해서 순순히 가르쳐준다. 네, 땡땡땡 아나운서가 담당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4시 뉴스를 어느 아나운서가 하셨는지 2번만 더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때 대개는 순순히 봉사하는 마음으로 응대해준다. 2번을 반복한다. 네, 땡땡땡가 4시 뉴스를 했습니다. 땡땡땡가 4시 뉴스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헤헤, 죄송합니다, 선생님. 딱 한 번만 더 그런 식으로 3번씩 5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시 뉴스는 어느 아나운서가 담당했습니까? 아, 이 사람 이것도 시작이군.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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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3번씩 5번만입니다. 선생님, 선생님. 편집증이 발작하기 시작한 날이다. 이번 한 번만이라면서 애걸을 하지만 그것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던 애걸 같은 거짓말일 뿐이다. CC는 자기 직성이 풀릴 때까지 그 전화를 계속해댄다. 끊으면 수초 후에 또 벨이 울리고 끊으면 또 벨이 울리고. 몇 시 뉴스는 누가 했고 오늘 야구 중계는 누가 했으며 농구 중계는 누가 했는지의 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한다. 어떤 때는 거의 방송 업무를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 아나운서실의 여러 전화번호를 귀신같이 알고는 이 전화 저 전화를 골고루 연속해서 걸어댄다. 기막힌 동작과 능력이다. 응대하다 지친 아나운서는 짜증으로 전화를 끊기도 하고 호통을 치기도 하고 관계 기관에 알려서 처벌되도록 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지만 CC는 비굴할 정도로 저자세를 취하며 애원을 계속한다. 3번씩 5번만 알려주시면 된다는 것이다. 사람을 살려달라는 것이다. 나이가 50세 전후쯤인데 30, 40대 아나운서들에게 호통과 훈계와 설득과 동정을 받으면서도 그는 결코 화내거나 대항하지 않고 오로지 편집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눈물겨운 호소를 한다. 선생님, 선생님 한 번만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정오 뉴스는 어느 아나운서께서 하셨습니까? 항상 간절하고 비굴한 아양의 어투로 시작해서 끈질긴 전화를 하는데 결국은 그가 승리한다. 빨리 끝나면 30분, 길면 몇 시간씩의 지구전이 계속된다.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우리들도 시달리다 못해서 추적 조사를 해봤다. 그 결과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 모 부처의 고급 공무원, 해외 유학을 했던 엘리트, 업무 능력 오케이, 직장생활 이상무, 가정을 가진 가장이 그의 이력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단 한 가지 XC 뉴스와 세모세모 중계방송을 누가 했는지를 모르면 안 되는 편집증이 있다는 것이다. 알려지기로는 그 CC의 집에는 완벽한 모니터 시설이 돼 있어서 KBS 1, KBS 2, KBS 3, MBC TV, 그리고 KBS 1, 2라디오, 라디오 서울, MBC 라디오 등 모두를 감청, 모니터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으며 일찍까지 완벽하게 구비돼 있다는 것이다.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놀랐고 한편 그 가족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에 가슴이 찡했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그 가족의 심정으로 그 광경을 생각해보면 동정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초기에 그 사람을 제대로 몰랐을 때는 당신 간첩이지? 하는 말까지 동원해서 전화를 못하게 하려 했지만 후에 그 사실을 입에서 입으로 전해 듣고는 많은 아나운서들이 동정적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화를 받는 사람의 마음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이유로 강경한 자세로 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때마다 그는 비굴할 정도의 애걸을 했으며 때로는 직장의 여비서 또는 여직원 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자기의 상사를 위해서 땡시 뉴스를 누가 하셨습니까? 를 물으며 훌쩍훌쩍 우는 소리를 들을 때도 많았다. 슬픈 일이다. 한 인간의 비극적인 일상인 것이다.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그는 어느 날 방송용 카메라인 ENG 카메라, 둘러매고 다니며 뉴스 등을 녹화하는 카메라를 처음 본 순간 저 카메라 앞에서는 어느 아나운서가 뉴스를 할까 하는 궁금증이 일기 시작한 것이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비극의 출발이었다. 필자는 언젠가 화를 내다가 그 사람에게 설복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가 먼저 애원했다. 선생님, 이 선생님, 저는 이 선생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네? 3번씩 5번만요. 다시는 전화 안 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선생님, 선생님. 필자는 그의 병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무슨 병이 그럴까? 이보세요, C 선생님. 조금 뒤에 3번씩 5번을 가르쳐 드리겠는데요. 도대체 그걸 알아서 뭘 하시려는 겁니까? 궁금해서요. 물어본 내가 바보였다. 그러나 다음 질문을 할 용기가 생겼다. C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정신과 의사와 상의해 보셨습니까? 네, 상의해 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놀랍기조차 한 대답이었다. 정신과 의사를 만나봤다는 솔직한 대답. 그 대답에 그만 말문이 막혔다. C 선생님, 그러면 땡시의 뉴스를 누가 했는지 3번씩 5번을 3번쯤 알려드릴 테니 오늘은 또 전화하지 마세요. 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는 죽으라면 죽겠다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서 항상 무엇이든 3번씩 반복하는데 3번씩 5번이면 퍽 만족해한다. 어떤 때는 땡시 뉴스를 이계진 아나운서가 했다고 가르쳐주면 그 말을 3번씩 되받아 소리내어 말하며 메모하곤 했다. XC 뉴스 이계진 아나운서, XC 뉴스 이계진 아나운서, XC 뉴스 이계진 아나운서. 이제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는다. 휴. 그러나 잠시 후 다시 딴 전화에 벨이 울린다. 네, 아나운서실입니다. 네? 선생님, 4시 라디오 서울 뉴스를 어느 아나운서님이 하셨죠? 그는 또다시 전체적인 대화를 세 곱으로 하기 위해서 전화를 건 것이다. 아, 사람 살려. 여러분 같으면 이 노릇을 어떻게 하겠는가?
당장 그 사람이 근무하는 해당 부처에 사실을 알려서 뿌리를 뽑아야겠다는 강경론도 나왔지만 그 아나운서도 잠시 화가 나서 해본 소리일 뿐이다. 그 사람은 지방 출장 중에는 DDD로도 궁금증을 풀고야 마는 사람이니까 소용이 없었다. 불쌍한 것도 사실이지만 골칫거리인 것은 더 확실한 사실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묘책이 나왔다. 이열치열이요 이의제의의 묘안이었다. 오랑캐는 오랑캐와 싸움을 붙이자. 그 무렵 피모 아나운서를 죽도록 사랑한다며 밤낮 없이 전화를 하는 숙경이라는 아가씨가 있었다. 물론 정상이 아닌데 전화 걸어대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다. 어느 아나운서의 아이디어였는지는 모르나 전화 공세에 시달리다 못해서 우리의 호프인 두 남녀를 전화로 짝짓기를 해버렸다. 다음은 가상의 대화 내용이다. 숙경씨, 또 전화하셨어요? 피 아나운서 집 전화 좀 알려주세요. 네? 히히히히. 알았어. 마침 잘 됐는데 피 아나운서가 집으로 전화를 해달라는 거야 하면서 CC의 집 전화번호를 피 아나운서 집 전화라고 하며 가르쳐 주었다. 우리의 숙경씨는 신이 나서 CC 집으로 전화를 했고 잠시 후에 다시 아나운서실로 전화를 했다. 뭐야? 날 놀리는 거야? 그 집에서 그러는데 피 아나운서네 집 아니래잖아. 그게 아니야. 그 집이 피 아나운서네 집인데 숙경씨 따돌리려고 가명으로 속인 거야. 분명히 피 아나운서네 집이니까 계속 전화해봐, 숙경씨. 알았다, 히. 그리하여 숙경씨는 CC내로 전화 공세를 폈을 것이며 수세에 몰린 CC는 강적을 만나게 됐을 것이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요즘 한동안 두 사람의 전화가 안 오는 것을 보면 앱니다. 우리의 호프 숙경씨 만만세. 한편으로는 안 됐고 한편으로는 시원하기도 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모를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방송국에 전화하는 미친 사람들은 똑똑한 것이 도를 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다. 영어나 독일어로 편지를 써보내거나 한자 실력이 뛰어나며 맞춤법이 비교적 정확하고 필체가 뛰어나다. 공부하다 돈 사람, 연애하다 돈 사람, 재산 뺏겨 환장한 사람의 가끔은 시국과 관련한 헛소리를 횡설수설하는 양이 우리를 의아스럽게 만드는 의문스러운 광인들도 있다. 그 실체는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 그런 것을 보면 미치지 않고 사는 우리네가 비정상이고 모자라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면서 말이다. 오늘도 쏟아지는 편지와 쇄도하는 전화 속에 새로운 광인계의 스타들이 속속 데뷔전을 시도하고 있다.